자,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요, 결국엔 좀 떨어졌네요.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 썩 이쁘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내일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로도 보여집니다. 현재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그림 자체가 아랫 방향을 그리고 있고요. 60일선도, 21선도,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아래쪽이죠. 그런 그림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시원찮을 것 같다라 생각이 계속 들고, 이 구간대에서 계속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이랬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자,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 자체가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 지켜주고, 또는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 구간대를 벗어나는, 자, 이런 구간처럼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구간 자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림 자체가 아랫 방향이다. 반등하더라도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대상승은 나오지, 아직은 대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는 없는 그런 구간대로 여전히 보여집니다.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그나마 좀 이쁜 편이에요. 이 구간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들이기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다우존스가 만약에 저가를 이탈하고 만약에 하락이 가속화된다면은 국내장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고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우존스가 자리를 지켜준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조건 하에 우리나라장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디커플링으로 따라 논다고 한들 다우존스가 크게 무너져 버리면은 그 투자 심리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얘도 추가적인 반등, 이 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자체가 원웨이 하락에 나왔지만 뭐 크게 나쁜 장은 아니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전반적으로 코스피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코스닥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이게 바닥 시그널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하락이었었고,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면서 반등하기를 좀 기다려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보고는 있는데, 여기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일단은 지지해야 될 자리가 여기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포인트가 650포인트가 조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6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자,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사실 건강한 건 아니죠. 불안한 조정이죠.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일단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여기 올라오면 다시 저항받고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 즉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전날, 전전날, 전전날, 오늘 뭐 이렇게 따라서 계속 말이 바뀌는 이유는 이 흐름들 자체가 캔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흐름들을 보여버리네. 그러면은 다시 흐름이 또 바뀌는구나. 즉 어려운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루하루에게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매매를 했냐? 먼저 자, 이지 같은 종목은 일단은 아침에 여기서 바로 매수를 했었고요. 내려올 때 이렇게 돌파해주고 내려오는 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50% 손절,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탈하면 50% 손절, 전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왔을 때 50% 일단 매도를 하고 나머지 내려오는 자리에서 50%를 매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바로 쳐올릴 수도 있고, 근데 손절 자리가 점점 애매해져가지고 추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 종가 부근 때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침에 움직이는 흐름들 보고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호가창은 빵빵한데 종목이 되게 무거운 종목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빠져나왔고요. 너 안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갈려서였으면 아침부터 막 위아래로 흔들어주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한 틱 한 틱 한 틱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빠져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뉴프렉스는
아침에 장이 안 좋아지는 거를 보고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나머지 다 던져버렸고요. 원래 제 생각에 장이 괜찮았거나 얘가 갈롬이었다면은 이 자리까지 내려왔더라도 버텼을 텐데 이 자리 내려왔을 때 이미 장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또는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유프렉스도 장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한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호가창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매도할 때도 이 정도 호가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그나마 좀 할만하겠는데 실제로 매매하다 보면은 다소 호가가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겠다 뭐 이런 구간도 많았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맥날티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맥날티 같은 경우에는 전날 50% 일단 매수하고 지켜봤었는데 여기 손절 구간이 좀 크다고 느껴져서요. 근데 아침에 이게 돌파하고 내려오는 자리에 새롭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보유하고 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매수하고 나머지 일단 홀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겠죠. 자, 그리고 KTCS를 계획은 여기에 내려오면 매수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 때문에 이거 자리를 잡아주나라고 헷갈렸었는데 결국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 이탈할 때 그냥 전부 다 손절을 해버렸고요. 지금 봤을 때도 또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자리를 지켜줘야지 얘가 자리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즉 월요일 날 코스피가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매수하고 매수했는데 코스피가 맞고 뭐 떨어지는 뭐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여진다면 그때 빠져나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장이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얘도 분명히 영향받아서 빠질 수 있을 테니 그때 자리 잡고 다시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 자 저점을 현재 여기로 잡았는데 코스피가 빠져버린다면은 그 영향을 계속 받겠죠. 그러면 새롭게 저점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자리를 잡고 돌아설 때에도 자리를 잡을 테니까 그때 이 저점이 새로운 손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KTCS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라이텍 말고 일단 매매했던 게 윙이푸드가 있었는데 얘도 그 아주 아이비처럼 이렇게 하다 반등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아침에 돌파하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떨어져서 진정하는 걸 보고 여기서 자리 잡히는구나 하고 매수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그냥 과감하게 이탈을 해버리더라고요. 박스권을 잡고 예,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자리 이탈할 때 전부 다 손절을 해서 사실 이지 하나 먹고 뉴프레스 조금 먹고 나머지 손절 두 개로 거의 본전한 것 같습니다.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튄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려버렸고 이 자리가 고점이 돼서 이렇게 하다 내려올 거로 봤었는데 역시 재료가 강해서 그런지 추가적인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매했던 부분 자체를 이 장대 양봉을 통해서 난 추가적으로 갈 거다. 이 재료가 나한테는 좋은 재료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아무튼 다음 주 중에 14,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저 장대 양봉 하나로 만들고 바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최소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그런 구간대라도 나타나야겠죠. 막 이렇게 이런 구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그냥 쭉 빠져버린다. 여기서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로 보이고 있고요. 이때 분석이 틀린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KTCS는 아까 말했고요. DB라이텍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자리가 지금 이렇게 지지해야 될 구간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캔들 자체도 작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이러다가 탁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어설픈 박스권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박스권이 나와준다면은 그때 DB라이텍도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3,000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의 한 수익이 30% 가까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DB라이텍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조금 대선 테마주로 해야 되나? 아무튼 정치 테마주가 되게 이슈예요. 그래서 남아산업과 이월드가 지금 이낙연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아산업이 제일 강한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왔다 갔으면은 참 기분 좋게 매수해서 이걸 먹었을 텐데 그러질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려서 대응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캔들 하나로 여전히 끝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다음 주 중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내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려와 준다면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캔들 하나로 만들어주고 내려올 때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위에서 이렇게 막 여러 번 꼬리를 달고 내려와 준다면은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2월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와서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재료 자체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2,700원대 구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2,700원대 구간까지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구간대까지 내려와 준다면은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로 2월도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 먼저 내려와서 자리 잡아주는 녀석으로 공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동시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남아월드와 남아산업과 이월드 중에 먼저. 근데 하지만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남아산업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남아산업으로 보여져요.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이런 구간대까지 이제 이런 아랫꼬리 윗꼬리 이런 데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바로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끝났으면 가장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는 걸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들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코스닥이 거의 종가 저가로 이렇게 비슷하게 빠졌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파미신이 그래서 이렇게 빠졌나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빠진 녀석들은 최소한 이 위에서 놀아야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은 안 할 거고요. 자, 한국내화가 이게 원래 자원개발 후속주로 예전에 이슈가 됐었는데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대북주 치고는 그렇게 뭐 크게 맞을 때도 두드려 맞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차트만 만약에 재료가 대북주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나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산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 50% 손절하고 다시 매수하는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또는 여기서 다 손절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대응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아쉽긴 하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은 한 번쯤 다시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북주 중에 제가 매매를 안 했던 근거가 두드려 맞을 때 또는 간밤의 이슈를 통해서 간밤의 이슈가 악재가 떠서 맞을 때 굉장히 세게 맞아서 매매를 안 했었는데 한국 내화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나 봤을 때 그렇게 세게 맞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기회를 준다면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하고 올라올 때 정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국내화도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인데요. 이거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권 분쟁 완전 종식 즉 경영권 문제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차트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나서 좀 강력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당연히 올라갈 때는 못 사겠죠. 조정이 좀 들어와야지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대 3,000원 초반대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3,080원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리를 잡아줬다라는 전제하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건 얘는 좀 강력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00원 부근 때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종목을 좀 뽑아놨는데 기회를 줄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바로 가면 그냥 보내줘야겠죠. 현재 시간에서도 2%가 넘게 떴는데 전반적으로 호가창이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달려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달린다면은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그래도 호가창이 없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다면은 좀 올리고 내리는데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빠져나오거나 매수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는 신규로 진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도 결국에는 이 종합지수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응 관점이 바뀔 것 같고요. 아무리 지금 종목을 몇 개를 뽑아놨다고 한들 그 종목들이 얘네가 빠지면은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저 종목들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들 자체가 이런 구간들이죠.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대들,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대, 반등하는 구간대. 그래서 그러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 그럼 일단은 다음날 반등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대는 일단 피하고 또 일단 피하죠. 또 여기서도 이런 구간대 일단 피하고, 반등하네요. 그럼 다시 매매를 하고, 또 하락하네요. 일단 조심해서 피하고. 자, 이렇게 매매를 쉬는 구간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해 버린다면은 전반적으로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8년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 이런 구간대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은 또 어떤 이유가 붙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붙이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해요. 이런 구간대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라도 매수해도 새로운 기회인데, 저런 구간이 나타나면은 일단 이 구간대는 굉장히 괴롭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인버스를 매수하거나 풋을 매수해서 이런 구간 하락 구간을 대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상 이런 구간이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풋이나 인버스를 들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하락하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풋으로 매매한다라는 거는, 또는 인버스로 매매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잃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계좌는 뒤로 후퇴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 자체를 지표 자체를 만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화살표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만 매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다시 파란 화살표가 나오게 됐는데, 이게 깊게 이어지질 않고 그냥 빠르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다시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내려갔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다시 가지고 있던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은 매매를 소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도 또는 이번 달도 조심해서 매매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